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오장관 제도를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신시배달국의 정치 관제가 삼정승 오장관 체제였다고 얘기를 했죠. 이 다섯 장관 제도는 하늘의 삼신일체 상제 아래 중앙과 북, 남, 동, 서 이렇게 사방을 담당하는 5명의 천상적 존재들, 즉 오제가 있다고 믿은 데서 비롯되었죠. 오장관은 인구와 국토가 팽창함에 따라서 5방위지역, 즉 중앙의 경기지역, 수도권 지역과 동서남북 이 5개 지역을 오장관, 오가가 관할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삼일신고의 첫머리, 그리고 후대 단군조선과 부여의 오가제도, 고구려와 백제의 오부제도, 근세조선의 한양 오부 이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배달국 시대의 각 지방은 실질적으로 지방의 칸이라는 것은 제후들, 중국식 표현으로 제후들이 다스렸을 것입니다. 이걸 거수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삼정승 오장관 체제가 나왔으니까 중국의 삼왕오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국은 상고시대에 삼왕오제가 있었다고 삼왕과 오제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이 삼왕오제의 설정이 실은 바로 배달결의 삼신오제 신앙, 삼신일체 하나님과 하늘의 동서남북 오방위를 다스린다고 생각되었던 오제, 이러한 우리 배달결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에서 삼왕을 황, 지황, 태황으로, 그 다음에 예문유치에서 천황, 지황, 인황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명백합니다. 왜 삼왕을 천황, 지황, 태황이라고 했을까요? 천은 천일신 하나님, 지왕은 지일신 하나님, 태왕은 태일신 하나님, 그리고 예문유치에서 말하는 천황, 지황, 인황, 태황이 바로 인왕과 같은 존재인데요. 이 천황, 지왕, 태왕이 하늘의 삼신일체 하나님에서 비롯된 용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배달결의 전통 신교 하나님 신앙의 삼신일체 상제의 이름 천일, 지일, 태일에서 유래된 것이죠.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이라고 말합니다. 태일을 인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문유치에서 천황, 지황, 인황이라고 한 거죠. 사기에서는 천황, 지황, 태황이라고 했고요. 사기에서 말하는 천황, 지황, 태황, 예문유치에서 말하는 천황, 지황, 인황은 원래 삼일신 하나님에게서 온 용어인데 중국인들은 이를 중국의 3명의 황제에 가져다 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우리의 삼신일체 상제라는 그 관념, 천일지일 태일이라는 이 사상이 중국의 삼왕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중국의 고대 제신 역사, 신에게 제사를 지는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것은 주객전도이고 연대착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서로 우리가 능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삼신오제 사상에 따라서 신시배달국이나 단군조선 대부여와 부여가 삼정승 아래 이 오가장관, 중앙과 동서남북 5방위를 담당하는 5 통치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등은 이를 이어받아서 오부 제도를 두었고요. 오부도 역시 5 통치자, 통치구역을 의미합니다. 중앙과 동서남북 5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자들은 고구려의 오부, 백제의 오부 등을 5 부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그릇된 것이죠. 5 방향의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삼정승 오장관은 하늘의 통치체제를 본뜬 거죠. 하늘의 삼신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의 오제, 이거를 본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시배달국 시대와 그 이후 단군조선 시대의 정치는 재정일치의 정치였습니다.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죠. 곧 신교를 통해서
통치가가 이상적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이 땅의 나라를 신의 나라, 천상의 나라, 신국처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국 사상은 나중에 통일신라에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신과 천상, 신국 등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 고대 역사는 결단코 풀리지가 않습니다. 한낱 신화로 치부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무신론적 진화론 사관은 우리 상고사를 신화로 치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오로지 신과 신국, 천상 이런 것을 당연시하는 창조사관에 의해서만 우리 고대 역사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환웅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통공안에 힘쓰고 제서이와 홍익인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은 신시 배달국의 정치 이념을 압축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단군조선을 논할 때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신시 배달국 시대의 통치를 형식도 논리도 갖추어지지 않은 주먹구구식 통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항상 내가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더 지능이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더 조직적으로 정치하고 사고하면 사고했지 현대인들보다 더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거나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삼정승 오장관은 초창기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후대로 내려가면서 임금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맡겨졌습니다. 단군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오장관 대신 8장관, 즉 8가가 나오는데요. 이 부계자 규원사화에서 이 8가 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가, 오장관, 5 행정구역의 통치자들은 왕족, 황족, 임금의 가족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단군왕검의 아들 부루, 부소, 부 등이 8가 중 하나씩을 맡았다고 부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그 이전의 신시 배달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장인 환웅임금 시대에 그의 부족 말고도 곰으로 부족의 표상을 삼은 웅족 그리고 호랑이로 깃발을 삼은 호족 이 두 부족이 백두산과 송화강 근처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족 가운데 웅족은 환웅임금의 구한족과 서로 통혼하고 환웅임금은 웅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호족은 구한족이나 환웅임금의 구한족이나 웅족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환웅임금은 결국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관할지경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단군신화는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군신화, 곰은 인간으로 화하고 호랑이는 인간이 되지 못했다. 곰은 환족과 구한족과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호족은 그들의 지경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한 거죠. 환웅의 구한족, 여기서 구한족의 어원이 환웅 이전에 환국의 환인의 9 형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했는데요. 환웅 역시 환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환웅의 부족도 여전히 구한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구한족은 인구가 번창하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송화강 유역으로부터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반도에 정착하고 일부가 서쪽과 서남으로 나아가면서 홍산 후기 문화의 주체가 되었고 특히 치우임금 시대의 요하 서쪽, 황하 북쪽에 운거하면서 중국의 동해안 지역, 그 중에서도 회대지방으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이 회대지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신시 배달국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